서가 명가. 이제 패러데이가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패러데이가 뭘 했었냐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자석을 만들었어요. 코일을 감아가지고 제가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된 거죠. 그죠? 근데 패러데이는 뭘 봤냐면은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뭐 재론이 있지만 이제 자석으로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먼저 일단 패러데이가 했던 것을 한번 재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류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이제 저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치고, 옆에는 코일이 있습니다. 뭐 그냥 코일을 쭉 감아놔서 밑에는, 아래쪽에는 이걸 연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석이 있습니다. 이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0이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 자석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전류가 조금 전에 뭔가 플러스로 확 갔다가 다시 0으로 와버렸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빼면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플러스로 갔다가 돌아오고, 빼면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일에다가 자석을 그냥 가만히 쓰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가만히 두면은 전기가 0이에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자석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 움직여줘야 된다. 또는 이제 이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자기력선을 여기다가 만들어줬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 없앴다가 하면은 전기가 생긴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일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교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발전시킨 게 발전기죠. 이걸 제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발전기에서는 이걸 이제 빙글 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코일을 이렇게 막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60Hz 전기가 발생되고, 그걸 이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게 발전소입니다. 근데 패러데이는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지금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패러데이 실험입니다. 이 자석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일 주변에 자석이 막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두 코일에 전류가 나는 거죠. 코일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일에 요거는 이제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자석을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요거를 인덕션이라고 해요. 유도라는 게 인덕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덕션 렌즈, 인덕션이 무슨 뜻이냐? 영어에 말하는 이 유도라는 뜻입니다. 유도 전류입니다. 그 인덕션 렌즈는 뭔가가 유도가 돼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간접적으로 유도돼서 전류가 나오는, 요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패러데이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여기서 스탑했다면 그렇게 이름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 자석이 있었어요. 이 자석이 있었는데, 패러데이가 이 막대 자석을 이제 전자석으로 바꿉니다. 패러데이가 했던 거지, 이런 자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위에다가 전자석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걸 해도 되는 거예요. 전자석을 가지고, 전자석이나 자석이나 똑같으니까 이 전자석이 되면은 밑에 있는 자석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또 자기장의 변화가 막 생기면은 어떤 유도 전류가 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넣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스위치를 놓으면은 반대로 흘렀다가 이제 좀 더 편하게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죠. 왜냐면 이거 만드는데 전기를 썼어요, 벌써. 근데 이 전기를 써가지고 전기를 또 만드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패러데이는 이걸 가지고 자석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전기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니까 밑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흘렸다, 안 흘렸다 하니까 밑에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또 제가 일초에 60번 반복을 하면은 교류 전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러데이 했던 실험이 이제 두 가지가 패러데이 유명한 전자기 유도 법칙 실험입니다. 하나는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석이 필요 없이 그야말로 이 전자석으로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이쪽 1번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를, 이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의 일부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유도시킨다는 거예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유도 전류를 알았으니까 좀 더 재밌는 실험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이건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을 붙이더라도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지는 않습니다.
알루미늄 그 반지 같은 거죠. 고리 같은 거죠. 뭐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코일로 보셔도 돼요. 코일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거 코일이에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코일이 자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자석이 됩니다. 여기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자석이 되죠. 조금 전에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니까 이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 되는데 자연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만드는 자석 방향하고 유도되는 여기에 전류가 유도돼서 만들어지는 자석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아래쪽 코일이 이쪽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면 위쪽 코일이 만드는 자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녀석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모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티로 내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잡고 있으면 열이 발생합니다. 뭔가 뜨겁게 한다는 방법을 하나를 찾은 거죠. 밑에다가 코일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220V 연결해가지고 자석을 뒤바꿔 줍니다. 막 뒤바꿔 주는데 위에다가 이런 코일 될 만한 거를 얹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못 날아가게 해놔야 되겠죠.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안 날아가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열이 나오겠죠. 자, 그 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덕션 렌즈입니다. 그 부엌에서 쓰시는 아까 보셨던 인덕션 렌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이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코일, 그 인덕션 렌즈 안 보이게 해놨지만 밑에는 코일이 들어있고 그 코일 그냥 저기 벽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스위치를 넣으면 이 코일은 자석이 1초에 60번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뭘 해놓느냐? 코일을 해놔도 되는데 이런 금속 납작하게 냄비를 놔놨어요. 냄비를 놓으면 자 물론 냄비는 코일처럼 안 보이죠. 이건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데 냄비는 코일처럼 안 보이지만 냄비 바닥을 이렇게 동그란 코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냄비 바닥이 코일이에요. 냄비 바닥이 코일이면 냄비 바닥을 이렇게 눌러놨으면 냄비가 어디 뭐 날아가진 않고 그러면 냄비 바닥에서 열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날아가지 않으면 열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냄비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덕션 렌즈는 열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금속 코일을 위에 갖다 놔야만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고 있으면 열이 안 나지 않습니다. 손은 금속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인덕션 렌즈 위에 밑에 교류 전원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내가 손을 갖다 대가지고는 이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손은 뜨겁지 않아요. 손은 열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위에다가 이런 금속 재료를 올려놨을 때만이 이 금속 재료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때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쓰시는 인덕션 렌즈가 바로 이 유도 전류, 패러데이가 옛날에 했던 실험, 패러데이의 실험을 이용해가지고 그 냄비에 전기를 데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디 쓰느냐? 변압기. 변압기라는 게 요즘은 잘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에 여행 가셔가지고 전기 제품 사오시면은 100V짜리를 사오시잖아요. 그럼 220V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시는 게 변압기입니다. 이게 변압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변압기입니다. 이 위에다가 그 변압기는 어떤 원리냐면 코일을 감은 횟수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0번 감고 밑에 500번 감죠. 그러면은 1000번 감은 게 200V를 걸리면은 500번 감은 게 100V가 나옵니다. 그렇게 전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는 500번 감은 게 100V를 넣으면 1000번 감은 게 200V가 나옵니다. 변압기 안에 보시면은 혹시 뜯어보시면은 버리시기 전에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은 코일만 잔뜩 감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전자제품 전기제품 사오시면은 여기다가 220V를 막 그렇게 해주면은 밑에는 100V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승합, 전압을 올리거나 강압, 전압을 내리는 변압기에 쓰이고, 물론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도 모터를 돌리는데 또 요 원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1791년에서 1867년,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산 사람인데, 빈민가 대장장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인쇄수 조술 책을 읽으며 독학을 했고, 청소년을 위한 기초과학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실상생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지만은 이 안에 이 여러 가지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중에서 이제 축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축전기의 용량 단위를 이 패러데이의 패러데이를 따서 페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또
뭐 너무 많은 걸 제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 뜯어보라고 이걸 뜯어보시면은 속에 뭐 F라고 써여 있는 뭐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기와 자기를 거의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고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페러데이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퍼즐을 푼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은 자석이 막 바뀌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전류는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에 전기력선 있죠. 전기력선을 또 막 변화시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그걸 완성한 사람이 이제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기론이라고 하는데 맥스웰은 19세기 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서 대강 종합을 하면은 전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라는 것은 전기장을 만듭니다. 전기력선. 이 맥스웰의 전자기론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네 개 방정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또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맥스웰이 마지막에 반대로 흐르는 전류 또는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걸 맥스웰이 하나 집어넣어서 한 것이 맥스웰의 맥스웰 방정식으로 불리는 겁니다. 맥스웰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전기와 자기를 합치니까 빛이 되더라는 겁니다. 맥스웰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동한다는 게 계속 바뀌죠.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파동을 좀 하겠지만은 이렇게 아래 위로 계속 바뀌는 게 진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추가 이렇게 진동하듯이. 이거를 두 개를 합치니까 전자기파라는 것을 맥스웰이 만들어냈어요. 예측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전자기파라는 게 있구나. 전자기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빛의 속도가 나온 거예요. 맥스웰은 그럼 빛도 전자기파가 아닐까? 속도가 같으니까 두 개가.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빛도 전자기파예요. 전기와 자기. 전혀 이거하고 이런 거하고 우리가 이런 빛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두 개를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자기파라는 것이 신기한 게 전자기파는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자기장이 바뀌면 자석이 이렇게 막 바뀌면은 여기 전류가 나왔죠. 그래서 자석이 막 바뀌면 전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생긴 전류가 또 막 바뀌어요. 이 전류가 바뀌면 또 자석을 만듭니다. 이 변화하는 또 자석은 또 변화한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와 자기가 서로 변화하면서 서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서 네가 만들어지고 네가 변화하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뭔가 약간 좀 애매한데 하여튼 둘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 진공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소리는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되지만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전기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어서 서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왜 들고 오느냐? 이제 전자레인지로 가야 돼서 그렇죠. 자, 그러려면 물 분자의 모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화학에서 나오는 건데 물 분자는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인데 이게 좀 삐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소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 이제 105도라 그러죠. 105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삐딱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속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어디 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 좀 플러스가 몰려 있고 이쪽이 좀 마이너스가 몰려 있는 셈이 되거든요. 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물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를 양을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알자로는 0인데 근데 약간 이쪽에 몰려 있어요. 플러스가 몰려 있고 마이너스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좀 나타내면은 플러스가 이쪽에 몰려 있고 마이너스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자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제가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은 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가 이렇게 됐다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손으로 해주기가 워낙 귀찮으니까 이걸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는 아래 위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은 수평으로 바뀌어요. 아래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계속 바뀌면 물 분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정신없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물 분자가 계속 정신없이 아래 위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바뀌니까. 사실 이게 몇 번이냐 하면은 1초에 24억 5천만 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자레인지 속에서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면은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는 정신없는 거죠. 그냥 계속 그 맞춰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움직이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전기장.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아까 24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4억 5천만 번. 24억 5천만 번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물 분자는 정신없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의 물 분자는 빠르게 진동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물 분자가 100% 이렇게 100% 돌아갔다가 100% 돌아갔다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가다가 바뀌었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진동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동하다 보면은 이 녀석이 열받죠. 그럼 이제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속에서 열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렌지는 비슷한데 원리는 조금은 다릅니다. 인덕션 렌지는 그야말로 여기서 전기를 자기장을 바꿔가지고 전기로 요돼서 열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빨리 바꿔보면서 음식물 속에 물 분자가 크기에 맞춰서 진동하게 만들어서 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짝 마른 음식은 전자레인지 속에서 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자기라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구 생활에서 사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지구 문명을 나타내는, 사실 지구에 문명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사진이죠. 이게 그래서 밤에 지구 사진을 찍으면은 옛날에 깜깜한 것과 밝은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고요.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보시면은 이제 1684년에 뉴턴이 만유인력 이론을 완성을 했습니다. 중력을. 이게 이제 여기 한 17세기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전기 자기 현상을 페르데이가 연구하고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1873년에 여기로부터 이제 200년이 지났겠죠. 그때 맥스웰이 전자기 이론을 완성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에 대한, 저자기에 대한 모든 지식은 사실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서가 연가